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며 또한 우리 인생의 결실을 조용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직장과 가정에서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과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은 노년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숙제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렸고 그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와 조용히 쉼표를 찍는 시기가 되면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더 이상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다는 사실이 예기치 않은 복잡함과 때로는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깊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재산이 있어도 돈 없는 척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지혜 속에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키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심오한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분명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을 주변에 드러내는 순간 수많은 눈빛과 기대, 그리고 때로는 질투와 노림수가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이 모든 번잡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재산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돈 때문에 억지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베풀다 상처받기도 하고 자녀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돈 없는 척 하라는 지혜는 결국 마음의 재산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이 우리의 품격과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노년의 미덕은 화려한 부가 아니라 고요하고 절제된 삶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지혜와 덕망에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사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삶의 장면들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산을 감추는 것이 평온을 지키는 길. 우리가 가진 재산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지혜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온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자신의 성취를 주변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는 이러한 인정 욕구가 때로는 큰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을 과시하는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종의 기대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기대감은 도움을 청하는 손길,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혹은 알게 모르게 상속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요구와 시선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를 아끼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과시는 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밖으로 흘려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돈 없는 척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외부의 번거로움과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 의도치 않게 사기나 투자 유혹의 표적이 될 위험도 커집니다. 수많은 정보와 제안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거절하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인 피로를 가져옵니다. 평온한 노년을 바라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한 소음일 뿐입니다. 마치 호수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듯 재산에 대한 과시는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 파장은 예상보다 오래가고 넓게 퍼집니다.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대할 때 나 자체의 인격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감추는 것은 일종의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우리를 세상의 공격적인 시선과 불필요한 요구로부터 지켜줍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곧 나는 내 삶을 내가 가진 재산의 크기로부터 분리하여 살고 싶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곁에 남길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돈이 많아도 소박하게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쌓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검소한 옷차림, 소박한 식사, 그리고 여유 있는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과 평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재산을 감추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잡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남은 인생을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지혜.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돈 없는 척 하라는 지혜는 곁에 남을 사람과 스쳐 지나갈 사람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감별법이 되어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이나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어야 했던 관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관계의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관계만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돈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이라는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지갑에 있으며 그들의 친절은 목적이 있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북적거릴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우리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그들은 언제든 미련 없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돈 없는 척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걸러주는 여과기 역할을 합니다. 돈의 이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멀어져 갈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삶이 소박해 보일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안녕을 걱정하며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례허식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는 굳이 값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화려한 여행을 가지 않아도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재산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와 인생의 굴곡진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따라서 돈 없는 척 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진정한 우정의 보물창고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풍요를 잠시 뒤로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의 진실한 면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돈이라는 필터를 걷어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관계야말로 노년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줄 가장 값진 재산이 될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 곁에 묵묵히 남아줄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이 수많은 재산을 얻는 것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고독을 달래주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따뜻한 눈빛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는 재산과 자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노년의 부모가 돈 없는 척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 훨씬 중요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신이 모은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물질적 지원이나 상속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게 된 자녀들은 종종 자립심을 잃게 됩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이는 결국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평생 부모의 그늘 아래 머물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인 것을 무한정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척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검소함과 절제라는 무언의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소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유함보다는 부모님이 가진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물질적인 유산보다 훨씬 가치가 크며 자녀의 평생을 지탱해 줄 정신적 기둥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재산을 감추는 태도는 자녀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재산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자녀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과 상속을 둘러싼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부모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재산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부모 스스로 검소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재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모의 건강과 행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곧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훌륭한 비결이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검소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가 평생 본받고 싶어 하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가진 지혜와 정신의 풍요로움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돈이 아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자녀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 것임을 확신합니다. 겸손함이 주는 노년의 품격. 노년에는 재산이 있어도 돈 없는 척 하라는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는 곧 겸손함이라는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처세술입니다. 겸손은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할 미덕 중 하나입니다. 겸손한 자세는 우리를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만들며 우리 스스로에게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재산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인정받으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존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 지혜를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의 허울 뒤에 숨기는 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돈 없는 척의 본질입니다. 마치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어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근함과 편안함을 선사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와도 깊이 있는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다릅니다. 겸손함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나때는 말이야라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돈 없는 척하여 물질적인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며 그들로부터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외적인 치장이나 재산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되고 고요한 삶의 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산이라는 족쇄에서 해방시키고 오롯이 인간 대 인간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겸손한 태도야말로 노년의 삶을 깊이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존경을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부디 겸손함을 통해 노년의 품격을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행복의 재발견. 정약용 선생님의 돈 없는 척하라는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선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제껏 타인을 위해 써왔던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재산이라는 굴레에 묶여 자유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과시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부를 유지하거나 더욱 늘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재산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책임과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 기회를 엿보거나 재산 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으로 인해 정작 노년에 누려야 할 내면의 평화와 여가 시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노년에는 돈을 버는 일보다 돈을 잊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척하여 스스로를 재산의 구속에서 해방시키십시오. 이 태도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소박한 만남 혹은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명상 등은 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깊은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 그리고 자기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값비싼 명품 옷이나 외제차, 혹은 호화로운 집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소박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 예를 들어 손수 만든 음식의 맛,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순간의 평온함,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 등은 돈을 초월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재산을 감추는 태도는 우리를 경제적 걱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면 그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돈 없는 척하면서 삶의 규모를 절제하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목표는 후회 없는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재산 관리의 번거로움에 얽매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을 가진 것을 잊고 마치 가난한 학자처럼 배움에 정진하거나 가난한 예술가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 고요하고 절제된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고 돈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돈, 활용과 절제의 균형.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노년의 돈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돈 없는 척 하라는 것은 무조건 인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돈을 써야 할 때와 절제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는 재정적 지혜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노년의 돈은 젊은 시절의 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돈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안정과 품위를 유지하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투자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돈 없는 척하는 태도는 우리를 불필요한 소비나 허영심을 위한 지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겉보기에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낭비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절제해야 할 곳이 있다면 아낌없이 써야 할 곳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건강과 품위를 유지하는 비용에는 절제가 필요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필요한 치료, 그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취미 활동이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이며 이것을 지키는 일은 곧 미래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지출 역시 현명한 활용입니다. 진정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선물, 마음을 나누는 지인과의 식사 비용 혹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등은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돈이 아닌 사랑과 존경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쌓게 해줍니다. 돈 없는 척하는 태도의 핵심은 돈을 감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생각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혹은 돈이 없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꼭 필요한 지출마저 망설이는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돈을 도구로서 인식하고 우리의 노년의 평온과 가치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여 사용하는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재정 관리는 결국 마음 관리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우쭐하지 않고 돈이 없다는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으며 냉철하게 돈을 활용하고 절제하는 균형 잡힌 태도야말로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고 불필요한 곳에서는 단호하게 절제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삶을 더욱 안정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해방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돈 없는 척하라는 지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허영심과 외부 평가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역할과 체면 때문에 원치 않는 의무와 지출에 얽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려 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끊임없는 피로를 가져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소비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는 거리가 먼 허영의 굴레일 뿐입니다. 돈 없는 척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되돌려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값비싼 지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로운 선택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재산을 감춘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물질적인 소유에 의존하지 않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우리가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 쌓아온 지혜,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주변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삶의 소소한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는 조용한 산책,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탐독하는 시간, 스스로 가꾼 작은 정원의 꽃을 바라보는 일 등은 외부의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행복의 순간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것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노년에는 타인의 기대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나만을 위한 고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조선시대에 말씀하신 노년에는 재산이 있어도 돈 없는 척하라는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가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풍요 속에서 가난을 배우는 성숙함으로 해석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하고 소유하며 그것을 과시하라고 부추깁니다. 소셜미디어는 남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를 비교와 경쟁의 굴레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돈 없는 척 하라는 가르침은 세속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삶의 속도와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현명한 고집인 것입니다. 돈 없는 척 한다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정신적인 풍요로 전환시키는 성숙한 자세를 뜻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의 성숙에 투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봉사활동 혹은 자연과의 교감 등은 돈이 아닌 시간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이 무형의 재산이야말로 노년의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돈이 없다고 가정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가족의 존재 등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의 불만과 불안을 잠재우고 매일의 삶을 기적처럼 여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은 삶의 주도권을 돈이 아닌 당신의 지혜와 마음에 두십시오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도구이지만 우리의 삶을 정의하거나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삶을 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채워나가십시오. 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태도야말로 우리가 현대사회의 복잡함과 소음 속에서도 평온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풍요 속에서 가난을 배우는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의미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노년에는 재산이 있어도 돈 없는 척하라는 깊은 지혜를 9가지 관점에서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돈을 숨기라는 실리적인 조언을 넘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평온하고 품이 있으며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생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돈 없는 척하는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재산 과시가 불러오는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외부의 기대 그리고 시기 질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이 방패를 통해 우리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화시켜 줍니다. 돈을 보고 다가오는 가짜 친구들을 걸러내고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친구만을 곁에 남길 수 있는 여과기가 되어줍니다. 진실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교류야말로 노년의 고독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부모의 검소하고 절제된 삶의 태도는 자녀의 자립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지혜와 사랑을 물려주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가 평생 존경할 진정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가 아니라 겸손함과 절제된 삶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돈 없는 척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는 우리를 세상의 시기와 경쟁에서 자유롭게 하며 누구와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행복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로 채워져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재산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빛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평온하고 고요하며 의미 있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